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정하나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은 민사재판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가장 큰 차이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고, 소추기관이 국가 검사이고 상대방인 피고가 결국에 이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건데 피고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고에 해당하는 소추기관이 항상 국가죠. 그리고 상대방인 피고는 사인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 소추기관인 검사가 법관이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인이든 사인이든 간에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약간 직권주의적 성향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어떤 사실의 주장 책임과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지게 되고 그 부분을 잘 못한 경우에는 패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주의 당사자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직권주의 당사자주의가 또 뭔가요? 예, 당사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실의 주장 책임과 그리고 증거의 제출 책임, 합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법관이 알아서 이런 부분 왜 주장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본인이 패소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더 크고, 직권주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인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 당사자가 내가 더 합당한 양육자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자의 복리를 법원이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양육 환경 조사 같은 거를 시켜서 누가 더 합당한 양육자인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직권주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예. 직권주의보다는 당사자주의가 더 강하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당사자주의가 강하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으니 가짜도세요. 네네. 내가 예. 모든 주장을 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걸 주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제 원고가 되는데, 원고가 만약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 어떤 사실을 과연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요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 요건 사실이 충족이 돼야만 승소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요건 사실과 관련된 사실의 주장 입증 책임이 모두 당사자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원고 측이 변호사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피고 입장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이 아마 접수가 될 텐데,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해야만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를 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요. 그냥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항변해서 어떤 부분의 증을 다해야만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나 피고나 자기가 주장해야 되는 게 어떤 법리를 가져와서 주장을 해야 될지, 어떤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비용 이런 것도 좀 부담을 해야 되겠죠? 피고가 만약에 전부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 전부를 피고 부담으로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 인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상대방인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피고가 다 부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피고 역시 당연히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